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근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북서항로를 찾는 이야기예요. 북아메리카에는요, 탐험가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갔어요. 그렇지만은 전혀 다른 목적, 북서항로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탐험가들도 있었어요. 그 북서항로를 개척하기만 하게 되면은 상인들은 중국과 인도 동부에 곧장 배를 타고 갈 수 있었어요. 거기 가게 되면요, 비단과 향료를 사갖고 올 수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1세가 영국의 왕위를 물려받았던 바로 그 해예요. 프랑스의 앙리 4세. 앙리 4세는 샹플랭이라고 하는 과단성 있는 강인한 퇴역 군인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를 위해서 북서항로를 개척해달라고 보냈어요. 샹플랭은 제임스타운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곳에 상륙을 했는데 바로 지금의 캐나다 땅이에요. 그곳에는요, 커다란 강이 하나 나타났는데 바로 세인트 로렌스 강이에요. 거대한 강이 육지 안쪽으로 꾸불꾸불 휘어져 있고 초원이 무성하고 하늘엔 기러기 큰 사슴무리들이 풀을 뜯고 있고 원주민들이 이 샹플랭 일행을 친절하게 맞는 아주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비버, 늑대 모피 이런 것들을 원주민들이 샹플랭 일행한테 주면 샹플랭 일행은요, 항아리나 주머니 칼 같은 것들로 보답을 했어요. 인디언들은 신이 나서 잔치까지 베풀어 주었어요. 샹플랭은 이 새로운 땅을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배에다가 모피를 가득 싣고 프랑스로 가서 앙리 4세, 프랑스 왕 앙리 4세에게 프랑스의 식민지를 그곳에 만들고 싶다고 허락을 구했어요. 샹플랭은 다시 식민지 개척을 하러 가기 위해서 한 무리의 개척자들과 함께 한 척의 나무배를 타고 떠났어요.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서 올라가던 그들은요, 끝없이 넓은 수면을 크게 휘감아 도는 어느 곳에 작은 섬을 발견을 했어요. 식민지 개척자들이 보니까 그곳에 새로운 집을 짓고 살기에 딱 맞았어요. 바로 세인트 크로이 섬이었어요. 세인트 크로이 섬에 작은 나무 오두막집을 짓고 눌러 앉았어요. 그런데 이 세인트 크로이 섬은요, 강에 소금기가 많아서 곡식들이 잘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겨울이 닥쳐온 거예요. 겨울이 닥쳐오니까 너무나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온천지가 얼음과 눈으로 뒤덮였어요. 사람들은 괴혈병에 걸려서 이가 다 빠지고, 그러니까 프랑스 개척민들의 절반이 숨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 뒤를 따라 그들 처음으로 갔던 그 개척자들의 뒤를 따라서 프랑스를 떠났던 배들이 이제 도착을 한 거죠. 많은 그 식민지 개척자들을 싣고 연장과 곡식까지 챙겨서 왔어요. 간신히 목숨을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 샹플랭은요, 그 정착지를 포트 로열이라는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식민지 개척자들이 세인트 크로이 섬에서 집을 지었던 것을 차근차근 헐어내서 다시 이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 식민지 개척자들은요, 죄인들이나 거지처럼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샹플랭은요, 그들을 데리고 새로운 땅을 다시 개간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게 했어요. 다행히도 프랑스 사람들과 원주민들 사이는 좋아서 서로 혼인까지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캐나다에 처음 발을 디딘 지 32년째 되던 그 해 크리스마스에 샹플랭은요, 영영 눈을 감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끈질기게 노력을 했는데 케벡,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 100명가량의 프랑스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작은 마을에서 눈을 감은 거예요. 그러니까 퀘벡시는요, 캐나다 퀘벡주의 주도예요. 퀘벡주 사람들은요, 지금도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죠. 샹플랭의 끈기가 신대륙의 프랑스를 옮겨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 프랑스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퀘벡의 식민지, 그리고 제임스타운에서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 동안에 북서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많은 탐험가들이 나섰어요. 영국에 헨리 허드슨이라는 탐험가가 있었는데요. 인도로 가는 백기를 발견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 사람은 인도로 가는 그 배기를 찾고야 말겠다 하는 그 의지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유럽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유럽에서 북아메리카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구의 북쪽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아시아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뭔가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허드슨은 새로운 선원들을 고용을 하고 북쪽 바다에 얼음이 녹기 시작한 봄철에 출발을 했어요. 석 달 동안 항해를 했는데 어느 지점에서 길고 가느다란 그 땅이 그의 배를 이렇게 가로막았어요. 땅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해안을 따라서 가보았는데요. 날씨가 추워진 거예요. 땅이 얼어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뱃머리를 돌렸는데 그 허드슨의 배는 북아메리카를 향해서 대서양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선원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채고요. 반란을 일으킬 기미를 보였던 거예요. 허드슨은요, 할 수 없이 영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허드슨은 실패한 거죠. 그렇지만 단념하지 않았어요. 북아메리카로 가서 피어리스 오버풀이라고 하는 좁은 수로로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분노의 경류라고 하는 아주 좁고 격렬한 그런 좁은 수로예요.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그 이름의 배를 샀는데 거기에다가 선원들을 고용하고 어린 아들 존을 선실의 심부름꾼으로 삼았어요. 디스커버리호가 대서양을 건너가서 피어리스 오버풀로 들어갔어요. 어땠을까요? 무척 거셌죠. 물살이 무척 거세고 날카로운 바위들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배가 곧 박살날 것 같았죠. 6주 동안이나요. 그렇게 격렬한 그 물살에 휩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부딪히지 않으려고, 바위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항해를 했는데 그 좁았던 물길이 어느 순간 점점 넓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디스커버리호가 마침 넓고 잔잔한 얼음덩이들이 떠다니지 않는 곳으로 들어선 거예요. 태평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희망을 부푼 채 새롭게 항해를 시작을 했는데 곧 땅이 나타나서 그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날씨는 계속 추워졌어요. 이 사람들은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배를 해안에 대고 더 이상 항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곧 물과 함께 얼음이 얼어붙었고 눈까지 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선원들은 이제 곧 봄바람이 불게 되면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허드슨은요, 이 선원들을 데리고 또다시 서쪽으로 항해를 해 나갔던 거죠. 그가 고용한 선원들은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명의 선원이 불쑥 나타나서 허드슨의 손과 발을 묶고 그의 아들 존과 6명의 병자들을 작은 구명보트에 태워서 바다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사라졌잖아요. 선장이 바다에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돌아가는 길이 올 때보다 훨씬 더 길어졌고 식량이 금세 바닥났고 너무너무 배가 고픈 선원들은요, 새의 뼈다귀까지 씹어 먹어야 했고 양초를 녹인 것에다가 소금과 술을 섞어서 마시기도 했대요. 부선장인 주엣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 디스커버리호가 영국에 도착했을 때는요, 5명, 그러니까 고작 5명만 살아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피어리스 오버풀, 그 격렬한 그 좁은 물살의 해협은요, 허드슨 해협이라고 이름을 바꿔 불렀어요. 허드슨이 발견했던 사방이 이렇게 육지로 에워싸인 그 바다는 허드슨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인도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했던 허드슨은요, 귀신이 되어서 지금도 그 해안을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